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 찍고 있네요. 예전에는 타로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무당이 되어서 돌아온 홍현 타로 신당입니다. 저는 지금 무당이 되어서 지금 점사도 같이 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지금도 여전히 사주 오라클 카드라든지 동자 신청 카드라든지 수업을 하면서 수강생들을 만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는 목적은 우리 이제 알다시피 여기 지금 깔아놓은 사주 오라클 카드, 사주 오라클 카드를 많이들 그 정보를 찾으시는데 많이 찾아보기 어렵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좀 많이 희귀한 편이고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리딩을 하면 좋을까, 또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수강생님들에게 이 지식을 전달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호카드에서 대표적으로 여태까지 제가 가르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던 동물 카드. 동물 카드가 나오면 선생님 리딩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동물 카드 대표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 대표적인 동물 카드 일곱 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좀 더 그 리딩을 현실적으로 하실 때 도움이 될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카드들은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고요. 각각 호랑이, 4번 곰, 5번 돼지, 6번 여우, 7번 말, 8번 개, 9번 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생활과 우리가 아주 연관이 깊은 닭이나 개 같은 동물들도 있고 거의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동물원에서만 가야 볼 수 있는 곰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여우라든지 이런 이제 동물들 카드들도 이제 여기 사호에서는 글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동물 카드로 우리가 리딩을 할 때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면 좋냐면 이 동물들의 각각의 특성을 사람의 성향과 연관을 시켜서 먼저 연결짓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예를 들어 우리 호랑이 카드를 보신다고 하면 우리 호랑이는 어떻죠? 산중호걸, 동물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어떤 동물 그 생태계에서도 거의 상위 개념의 포식자이기 때문에 거의 적이 없다고 봐야 되죠. 다 이 호랑이 밑에 무릎을 꿇는 동물들은 있어도 호랑이 위를 군림하는 동물은 거의 없다. 이것을 사람의 성향과 대비하면 어떨까요? 약간 아나무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 밑에서 어떤 명령을 듣는다든지, 일을 이행해야 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좀 호랑이가 어때요? 우리가 어흥 하면서 아주 무섭게 달려들죠. 그렇기 때문에 좀 순간적으로 욱하는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어떤 사람의 어떤 성향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네 발이 달리고 속도가 빠르고 한 짐승들은 어떤 속도가 되게 빠르다. 이동이 빠르다. 태세의 전환이 빠르다. 행동이 빠르다. 잽싸다. 행동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그럼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음, 재회를 하고 싶은데 이 남자가 재회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내담자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의 이슈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남자의 성향을 뽑아봤더니 호랑이 카드가 나왔어. 호랑이 카드가 나왔다면 일단은 이 남자는 굉장히 어떤 좀 카리스마가 있고, 어, 좀 사람을 좀 쥐고 흔들려는 어떤 성향. 왜냐면 내 위에 동물이 없잖아요. 밑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그 사람을 명령을 하고 그 사람을 내가 이끌어가고 어떤 리더십의 기질, 이런 어떤 마초스러운 남자, 상남자 스타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호랑이들은 어떤 마초 스타일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호랑이들은 약간 우리 왜 옛날에 그 전래동화 기억나세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떡을 계속 줬어.
근데 결국에는 약속을 안 지키고 엄마를 잡아먹었죠. 그리고 나서 그 엄마 집에 가서 그 아이들도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깨에 빠져가지고 죽고 말아요, 호랑이가. 어때요? 허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막 나는 잘났고 나는 산중의 왕이고 나는 영웅호걸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모든 걸 살펴보는 능력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허당미가 있어. 그리고 어떤 좀 나에게 불쌍하게 접근한다든지 이러면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이런 타입의 남자에게는 사실은 아주 어떤 결정적인 잘못을 해서 헤어지지가 않았다고 한다면 마음에 호소를 한다. 너무 보고 싶어. 나 너무 눈물만 나. 너무 속상해. 너무 사랑하는데 한 번만 다시 만날 수 없을까? 이런 어떤 인정에 호소하고 마음을 좀 약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요런 허당미를 가진 호랑이는 자존심이 세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허용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회의 가능성이 그래도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만약에 이런 닭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닭. 우리 닭을 생각하면 어때요? 동물이? 꼬끼요. 밤은 물러가고 아침이 오게 하는 동물이에요. 부지런하다. 그리고 이제 막 부지런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겠어요? 새벽형 인간, 자기 개발에 강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그리고 막 부리로 쪼아요. 막 꼬꼬댁거리면서 막 부리로 쪼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까칠해요. 그걸 사람의 성향과 대비한다면 까칠해요. 쪼아요. 자기와 뭔가 결이 맞지 않거나 성향이 맞지 않거나 하면은 다 쪼아버려요. 이런 성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까탈스럽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까탈을 부리는 사람한테는 재회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울고 질질 짜고 하는 게 과연 먹힐까요? 아니요. 잘 먹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닭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회가 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닭카드를 가진 성향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 다소 도도하고 까칠하고 조금 까탈스럽고 뭔가 매사에 딱딱딱딱 규정지어서 행동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사람들은 재회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어떤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시 만나야 될 어떤 타당한 이유. 그것을 대지 못하면 재회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약간 우리 4번 곰카드. 우리 왜 그런 말이 있죠. 여우 같은 여자하고는 살아도 곰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산다. 어디서 차가는 말이에요?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답답하고 좀 이제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입안에 혀처럼 굴지 못한다는 의미죠. 그게. 속 터진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은 상당히 느릿느릿하고 그렇게 좀 사람을 속 터지게 하고 그런 면모가 있지만 이 곰도 그런 반면에 어때요? 우직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사람과 성향과의 연결을 시킨다고 한다면 우직해. 어쨌든 본인이 한 말은 지켜. 약속도 잘 지켜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재미적 요소에 연애를 하고 싶어. 나는 재밌는 사람이 좋아. 나를 웃겨주는 사람이 좋아. 이런 성향의 어떤 연애를 지향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 곰 같은 남자하고는 성향이 애초에 맞지 않겠죠. 재미가 없겠지. 이 곰 같은 성향의 사람하고는. 이 사람은 우직하고 한결같고 이런 면은 있지만 막 재미있고 까불까불하기는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성향이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곰은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태세의 전환이 4발 달린 짐승이긴 하지만 태세의 전환이 빠릿빠릿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동물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헤어지자고 말하고 그 한두 달, 서너 달 사이에 자신의 의견을 번복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회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카드들과 나온 거를 합을 봤을 때 하더라도 재회까지 이르는 시간이 다소 늦을 수 있다. 그러니 재회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카드들이 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나왔는데 곰 카드와 같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담자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재회는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내담자님 성향 자체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본인의 생각의 전환을 빨리빨리 이루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너무 재촉하시면 오히려 힘듭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같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돼지 카드와 여우 카드를 한번 볼까요? 돼지 카드, 여우 카드. 일단 돼지를 먼저 본다고 한다면 귀여운 외모에 그렇지 못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죠. 돼지 우리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거 뭐라고 해요? 아우 방골이 아주 그냥 돼지우리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귀엽고 일면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는 생활 방식은 친숙하고 귀엽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 이 돼지의 성향은 겉모습이 다가 아니다. 속에 감추어진 것이 많다. 이제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왜 저금통을 돼지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돼지 저금통. 그리고 어떤 재물운, 금전운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돼지를 많이 연관짓습니다. 뭐 복돼지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과의 연관성 때문에 우리 돼지 카드가 나오는 사람들은 약간 재는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은 80이지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100의 사랑을 줄 것이에요. 이렇게 하기는 이 돼지 타입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요. 뭔가 재고 너가 80을 줬어? 그럼 난 너한테 80을 줄 거야. 속을 모르겠게 행동을 하는 거야. 여자로 하여금 어때요? 마음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 재는 연애, 자기 것을 더 먼저 챙기는 연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은 타입이 바로 돼지예요. 그러니 만약에 재회가 가능할까요? 라고 만약 물어본다면 이 돼지들은 한 번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가 자기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면이 충분히 있다. 뭐 경제적인 것이든 혹은 커리어적인 것이든 하다못해 대학생이라고 하면 이 여자가 똑똑해. 이 옛날 여친이 똑똑해. 공부를 되게 잘해. 그래서 내가 공부에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헤어졌어. 그렇지만 나는 공부에 도움을 계속 받고 싶어. 그럼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는 재회가 진정한 재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겠죠. 감정적인 것을 기반에 두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리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우 카드. 우리 여우는 어떤 이미지예요? 옛날에 아우 저 여우 같은 년. 막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여우를 빗대서. 약간 약삭 빠르고 남자 앞에서 알랑방구 잘 끼는 여자들한테 대해서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욕을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조선시대 이렇게 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처천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조선은. 남자가 부인도 두고 첩도 막 몇 명씩 둬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이 첩들이 서로 이 남자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아양을 떨고 애교를 떨고 아이고 대감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못하는 이 본처의 입장에서는 이 첩들이 어때 보여요? 여우 같은 년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걸 못하니까요. 그러니 그런 것들 때문에 여우 같은 년이 사실은 상당히 욕을 하는 그런 나쁜 의미로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 시대에 왔을 때 아까 제가 곰 카드를 하면서 뭐라고 했죠? 곰 같은 여자랑은 못 살아도 여우 같은 여자랑은 산다고 했어요. 눈치가 그만큼 빨라. 굉장히 행동이 잽싸. 입안에 혀같이 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성향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란 말이에요. 이 카드가. 그러다 보니 만약에 내 직장 동료가 곰 같은 타입이다. 여우 같은 타입이다라고 구별을 한다면 저는 사실은 차라리 곰 같은 타입과 일할 바에는 좀 조심하더라도 여우 같은 타입과 일하는 게 좀 더 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뭔가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이 사람이 먼저 알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니까 내가 그만큼 덜 뭔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눈치와 어떤 그런 장악력
분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장악력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우의 카드에 나오는 타입들은 눈치가 빠르고 뭔가 약삭 빠르고 잽싸고 필수적으로 어떨까요? 말도 잘해요. 우리 구미호도 사람을 홀리는 구미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구미호 무슨 동물이에요? 여우예요. 사람을 잘 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외모적으로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언변이 훌륭해야 한다. 사람으로 말을 홀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말을 홀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주 타당하게 논리에 맞게 경우에 맞게 자리에 맞게 말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바꿔서 우리 사람과의 연관을 시킨다고 한다면 어떤 영업적인 측면, 말을 잘하는 직업적인 측면도 충분히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카드다. 카드가 바로 여우 카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욕이었지만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여우 카드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성향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카드와 동물적 특성과 성향적인 측면을 연결시켜서 리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개 카드를 만약에 멍멍이, 댕댕이 카드를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개는 어때요,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그 집을 지켜주고 사람의 곁을 지키는 아주 충직하고 귀엽고 인간과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죠. 사람의 이미지로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사람의 이미지로 본다면 어떨까요? 친숙하고 댕댕미 있다. 이런 우리 말 쓰잖아요. 귀엽고 뭔가 정이 가고 이런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분명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에게나 막 가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배를 까지집나요? 그렇지 않죠. 내 가족에게만 애교를 부리고 내 가족에게만 사랑을 갈구하고 애정을 갈구합니다. 낯선 사람은 아주 맹렬히 짖어요. 왜냐면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강아지들, 개들은. 그렇기 때문에 생긴 거는 굉장히 친숙하고 뭔가 어떤 먹뭉이가 있어서 친해지고 싶어 하는 요건을 다 갖췄지만 사실은 사람을 사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배타적일 수 있다. 본인이 어떤 친하다든지 어 친숙하게 지내는 사람들과는 굉장히 교류를 활발히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떤 배타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성향적 측면으로 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막 사람만 쫓아다니잖아요. 항상 그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만 기다리고 엄마 아빠 기다리기 오기 전에는 막 시무룩하게 앞에 앉아 있고 문 앞에 앉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과 연관시키면 어떨까? 애정 결핍이 있어요. 과도하게 어떤 사랑을 바라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 애인이나 내 뭐 친구나 이런 사람이 이 개 카드가 나오는 성향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내가 피곤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꾸만 그 사람이 나만 바라봐 줘. 나만 생각해 줘. 나 좀 많이 위해 줘. 이렇게 막 만져 줘. 쓰다듬어 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성향이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약간 냉정하고 무미건조한 타입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조금 힘들겠죠. 그럼 궁합이 안 맞다. 합이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겠죠. 합이 맞지 않으면. 그런 애정결핍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타인에게는 힘든 어떤 부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우리 말 카드를 본다면 여기는 이제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이제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냥 우리 말로만 본다면 어때요? 우리 말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의 자동차예요. 세단이에요. 세단.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수단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라. 어떤 동물보다 빨라요. 그럼 우리가 그 빠르다.
달려나간다. 이런 거에서 어떤 성향적 측면과 녹인다고 한다면 어떤 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행동력이 좋다. 추진력이 좋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물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연관을 시켜서 리딩을 할 때 상담을 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면 어떤 뭐 재회운, 이동운, 합격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골고루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 동물